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거리인 보정동 카페거리를 모델로 한 소상공인 K타운이 인도네시아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해외 진출 간담회에서 2018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지역에 K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카페 등 126개 점포가 영업 중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K타운을 현지 대표 명소로 육성해 국내 소상공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중기청은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협력해 국내 소상공인이 K타운의 커피숍 등 점포를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소상공인 안테나숍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안테나숍은 소상공인이 현지에서 실제 영업에 들어가기 앞서 인도네시아 시장조사, 수요조사, 광고 효과 측정 등을 진행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청장, 보정동 카페거리 소상인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글로벌 육성 프로그램 부족 등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개인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협업화, 조직화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에 힘이 되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이달 17일 불법 어로 행위로 붙잡힌 외국어선 71척을 침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선적 어선들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중국해 부근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인 나투나 해역 황금 어장에서 조업하다가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포된 어선들입니다. 특히 침몰당한 선박 중에 중국 어선이 포함됐는데 인도네시아 해군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발포까지 해가며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나투나 해역은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도 일부 겹쳐 있어 인도네시아와 중국 사이에 어업권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지금까지 외국 선박 170여 척을 납포해 침몰시킨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치 무대에 기반이 없는 조코위 대통령이 민족주의적 지도자와 강력한 리더십을 연출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강공 행보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레그 필리 호주 국립대 교수는 조코위 대통령은 테러 대응과 나투나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납포 등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나투나 해역이 중국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해역에서 납포된 자국 어선이 폭침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으로선 필리핀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온 인도네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어업권 분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롬복 린자니 화산 분화 재개로 1일 오후 일시적으로 폐쇄됐던 롬복 공항이 다음 날 2일 오전부터 재가동됐다고 합니다. 이구스티 응우라 아르디카 앙카사푸라 사투 총괄국장은 발리 국제공항 기상기후지질청과 에어 내비게이션 측이 회의를 열고 롬복 국제공항의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따하를린 린자니 화산 관측소장은 화산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린자니 화산 주변의 날씨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린자니 화산의 기생 화산인 바루자리 화산이 폭발하며
화산재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산재에 섞인 암석 부스러기 크기가 52mm로 매우 컸다. 31일에만 큰 폭발이 3차례가 있었고 이후 작은 폭발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언제든지 갑자기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린자니 화산의 칼데라호 스가라 아낙 호수만 구경하고 바루자리 화산 분화구로부터 반경 1.5km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웅 바루자리는 린자니 화산 칼데라호의 동쪽에 있으며 분화구 너비는 170m, 높이는 해발 2296에서 2376m입니다. 린자니 화산의 가장 최근 폭발은 2015년도 10월 20일로 이때도 기생 화산인 바루자리 화산이 폭발했었으며 당시 화산재로 인해 서부 누사뜬가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이 제한됐습니다. 화산재는 폭발로 최고 해발 10km까지 올라가 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화산재가 비행기 제트 엔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녹아 미세한 유리 성분이 만들어져 냉각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냉각된 유리 조각이 터빈 블레이드에 쌓이면 엔진이 가동되는데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계기판 안에 들어가는 화산재는 고도와 속도 표시 장치를 망가뜨려 비행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화산재가 항공기 조정석 유리판에 들러붙어 시야를 가리거나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린자니산은 성층 화산이자 활화산으로 인도네시아 화산 가운데 3번째로 크며 높이는 2번째로 높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을 10주년을 맞아 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가 참가하는 전국 노래자랑 대회를 마련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한인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전국 노래자랑 자카르타 예심은 오는 8월 13일 토요일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 아이스팰리스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9월에 개최하는 한민족 문화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로 열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도시 예심을 치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8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 내 아이스팰리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예심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팀은 최대 2명까지만 팀 구성이 가능하나 재외동포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심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은 한국 본선 참가 기회 및 항공료, 숙식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심 참가 절차는 제인도네시아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소정의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한인회 공식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 관계자는 별도의 예선 참가비는 없다며 상황에 따라 예심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심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인도네시아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인 www.innekorean.or.id를 방문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심에서 20여 개 팀을 추려 오는 9월 초순 국내에서 본심을 치르게 되며 진행은 방송인 송혜 씨가 맡고 TV 방송은 9월 15일 추석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하지만 학생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통일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제1회 통일 골든벨이 자카르타에서 오는 8월 17일 수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와 코인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통일 골든벨은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 4층 아이스팰리스홀에서 개최됩니다. 통일 골든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세계관을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청소년들을 세계 선진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외국 친구들과 2인 1조로 한 팀이 돼 다양한 퀴즈를 풀면서 외국 학생들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인 및 외국인 학생 중등부 및 고등부 선착순 50팀을 2016년 8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재학 중인 학교, 학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mjpyeongtong@gmail.com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상팀에게 주는 장학금도 푸짐합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상은 1,000만 루피아,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 회장상 500만 루피아, 코윈 회장상 500만 루피아 등 시상 내용도 다양합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한인 청소년들과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풀어보는 퀴즈 한마당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 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